흥분의 전달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눠준 학습지를 보게 되면 이제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주어진 이 막전위에서 플러스 30이나 또는 35, 마이너스 80인 구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막전위 그래프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거고, 이런 표에 어디 지점에 해당되는 막전위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얘는 또 마이너스 80이고 얘도 마이너스 80이죠. 이 마이너스 80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이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80에 해당되는 이 지점은 이 3초일 때의 구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60이나 마이너스 70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60 같은 경우에는 x값이 여기도 x값이 될 수 있고 여기도 x값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70 같은 경우에는 흥분의 시작도 하지 않은 이쪽도 마이너스 70이 되고, 그리고 이 재분급 구간에 이쪽도 마이너스 70이 되고, 그 다음에 흥분이 끝난 이 지점 이 이상부터도 마이너스 70인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마이너스 80 또는 플러스 30인 구간을 찾아서, 우리가 이거 플러스 30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구간을 찾아서 힌트를 얻어서 그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 구간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그래프 지점으로 이제 얘네가 자극이 먼저 받았는지 나중에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극이 먼저 온 지점은 우리 아까 봤던 이 막전위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자극이 나중에 온 지점은 그래프에서 왼쪽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두 지점이 동시에 도착할 경우에는 두 지점의 막전위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자극이 먼저 온 지점이 그래프 오른쪽, 그리고 나중에 온 지점이 왼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뉴런, 얘가 신경세포체고 축삭돌기고 축삭돌기 말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자극을 주게 되면 이 A라는 지점이 있고 B라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자극을 주게 되면 전도가 양방향으로 일어날 거고, 얘는 이쪽으로 자극이 이동을 하니까, 그러면 A는 이 자극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흥분의 전도가 탈분급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막전위가 상승을 해서 막전위가 감소를 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이 A 말고 이 B는, A가 자극을 받은 다음에 B의 자극을 받아서 이때부터 탈분극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옮기게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먼저 받아서 이 재분극 구간에 존재를 할 거고, A. 그리고 이 같은 시간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분극을 시작해서 이쪽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극을 먼저 받은 A는 이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에 존재를 하는 거고, 자극을 늦게 받은 이 B는 이 그래프에서 A보다 그래프에서 왼쪽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뉴런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똑같은 지점에 자극을 줘요. 그리고 똑같은 거리에 있는 이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뉴런의 전도 속도는 4cm/m/s이고 이 뉴런에는 2cm/m/s가 됩니다. 그러면 자극을 받은 이 위에 있는 이 뉴런은
이 밑에 있는 뉴런보다 자극을 A 지점이 더 빨리 받겠죠. B보다. 왜냐면 얘가 더 빠른 속도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A가 먼저 흥분의 탈분국이 일어나고 재분국 이렇게 될 거고, B는 A보다도 더 늦게부터 탈분국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상에서는 자극을 먼저 받은 지점이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에 존재를 하고, 자극을 나중에 받은 B 지점이 그래프에서 왼쪽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등산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자극을 받아야 등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그렇고 자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등산을 빨리 시작을 해서 그래프의 상에서 오른쪽 등산을 더 많이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그렇고 자극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등산을 늦게 시작해서 등산을 조금밖에 못했기 때문에 왼쪽에 존재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산으로 비유를 해서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까먹지 않고 쉽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먼저 온 지점이 오른쪽, 자극이 나중에 온 지점이 왼쪽에 표시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지점의 자극이 동시에 도착을 하면 두 지점의 막전이는 동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자극이 먼저 온 지점은 그래프의 오른쪽에 표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얘는 역도 성립해요. 그래프의 오른쪽에 표시되면 자극이 먼저 온 지점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왼쪽에 표시되면 자극이 나중에 온 지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두 지점의 자극이 동시에 도착했을 경우에는 두 지점의 막전이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두 지점의 막전이가 동일하다고 해서 자극이 동시에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첫 번째로 이제 두 지점의 자극이 동시에 도착할 때 두 지점의 막전이가 동일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한 뉴런 내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두 지점의 중간 지점을 자극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런이 있고, 내가 이 중간 지점을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 자극을 준 지점과 A 간격은 2cm이고 이 지점도 2cm래요. 그러면 이 A라는 지점과 B 지점은 동시에 자극을 받겠죠. 그러니까 동시에 자극을 받으니까 등산을 똑같이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등산을 똑같이 시작을 하니까 두 지점의 막전이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뉴런의 각 지점을 동시에 자극했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A라는 뉴런이 있고 B라는 뉴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 여기 이제 A라는 지점을 자극을 줬고, B 뉴런은 이 지점에 자극을 줬어요. 그러면 이 자극을 받은 이 A라는 지점과 이 자극을 받은 B라는 지점은 자극을 받은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등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A와 B 같은 경우에는 이 자극을 받은 지점으로부터 전도가 일어나서 이 등산이 시작이 되지만, 이 A와 B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자극을 받은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등산을 시작을 해서 이 A와 B 이 지점의 막전이는 똑같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문제 풀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 가서도 계속 설명을 할 거니까 알아두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지점의
자극이 동시 도착할 때는 두 지점의 막전이가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 역은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두 지점의 막전이가 마이너스 60으로 동일하다고 치면 마이너스 60 같은 경우에는 x가 이 값일 수도 있고 x가 네모 값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세모이거나 네모이기 때문에 두 지점의 막전이가 60으로 동일하다고 해서 그 두 지점의 자극이 동시에 도착한 거는 아니다 라고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두 지점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 이 지점이나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x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의 막전이가 얘로 동일하다면 얘는 자극이 동시에 도착했다라고 역도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운 이 이론을 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첫 번째 문제부터 풀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영상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직접. 영상이 찍다가 끊겨가지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뉴런의 지점 D1과 D2 둘 중에 하나에서 이제 자극을 줬고 기억 니은의 마이너스 0과 38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T1에서 T3로 갈수록 커진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런에서 자극을 주긴 줬는데 이 지점이 D1인지 D2인지를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표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 숫자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거는 플러스 30 또는 이제 마이너스 80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지점에 이 표에서는 마이너스 80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80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T3에서 D1과 D2의 막전이는 D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0의 존재를 하고요. D2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5이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쪽에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D1 같은 경우는 자극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등산을 D2보다 우리가 오래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극을 먼저 받은 D1이 자극을 받은 지점이 될 거고 이 자극을 받은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이 지점이 D2가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먼저 받은 T1이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에 존재를 한다. 그래서 자극을 준 지점은 D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니은이 0이냐 마이너스 38이냐 라는 걸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자, 플러스 25인 지점의 이 D2가 이쪽 부분이 T3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부분이 T3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T1일 때 마이너스 33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을 대충 요 정도라고 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33이라고 치면 T1은 이쪽이거나 이쪽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상에서 T1은 T3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T1은 이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T1은 이쪽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기억과 니은이 0이냐 마이너스 38이냐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쪽 니은이 마이너스 38이라면 마이너스 38은 이쪽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T2가 되거나 여기가 T2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상에서 T2는 T1보다 크고
T3보다는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T1, T2가 T1보다 작습니다. 그럼 얘는 성립이 안 되고, 얘는 지금 T3가 T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도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니은은 마이너스 38이 아니라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0을 그려보게 되면 T3보다 작은 이 지점이 T2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여기까지 또는 여기까지가 이 D2에 해당되는 막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0, 그러니까 여기가 니은이 0이 되는 거고 기억이 마이너스 38이기 때문에 기억은 0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문제 D에서 T2일 때 D2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T2일 때 D2는 0이죠. 근데 0은 이쪽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T3보다 커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 구간이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쉽죠? 그 다음 문제는 얘입니다. 이제 이거 풀고 다시 오세요. 잠깐 멈췄다가.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A라는 뉴런과 B라는 뉴런과 C라는 뉴런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극을 주게 된 거죠. D1 자극을 줬고, 이 지점이 이제 4초일 때 이 각 지점이 기역에 속해 있냐, 니은에 속해 있냐, 디귿에 속해 있냐라는 걸 이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D1에서 자극을 줬으니까 이 자극을 받은 D1은 당연히 D2부터 자극이 먼저 도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D3, 그 다음에 D4 순으로 자극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등산을 D2가 가장 먼저 출발을 할 거고, 그 다음에 D3가 출발할 거고, D4가 등산을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극을 먼저 받으면 그래프 오른쪽에 존재를 한다, 등산을 많이 했다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겠죠. 마찬가지로 그래프의 오른쪽에 있으면 자극을 먼저 받은 구간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 1과 2, 이 3은 D2, D3,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이제 짝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런 표를 보게 되면 가장 우리가 정보를 많이 주는 부분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C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이 1과 3은 지금 니은 구간에 존재를 하고요. 이 2는 디귿 구간에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1과 2와 3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2가, 그래프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2번이 가장 등산을 먼저 시작한 부분이겠죠. 왜? 더 많이 와 있으니까. 그러면 등산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는 자극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고, 우리가 자극을 먼저 받은 부분은 당연히 D2가 제일 먼저 받았겠죠. 그러니까 2번은 D2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과 3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A를 보게 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니은의 존재를 하고요, 이 3번은 디귿의 존재를 한대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자극을 받았다? 그렇죠. 디귿에 더 오른쪽에 와 있는 얘가 1보다 자극을 더 먼저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남은 건 D3와 D4밖에 없으니까 자극을 더 먼저 받은 D3가 3번이 될 거고 1이 D4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을
D2가 가장 먼저 받고 D3가 그 다음 받았죠. 그럼 D3가 디귿에 존재를 한다라는 건 당연히 자극을 먼저 받은 D2도 디귿에 존재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극을 가장 먼저 받은 얘가 기역에 존재를 한다라는 거는 그 뒤에 자극을 받은 이 D3와 D4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역에 존재를 해야겠죠. 왜냐면 등산을 가장 빨리 출발을 해도 이 구간 안에 존재를 한다는 거면 등산을 뒤늦게 출발하는 얘네들도 이 구간에 당연히 존재를 해야겠죠. 더 왼쪽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표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일 때 이 4m/s일 때 A의 두 번째의 막전이는 디귿에 속한다 라고 했으니까 맞고, A일 때 B의 D3에서는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B의 D3에서는 재분극이 아니라 기역 부분에 존재를 하니까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AC 중에서 C의 흥분 전도 속도가 가장 빠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흥분 전도 속도를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는 같은 지점에 누가 더 빨리 자극이 도착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표를 보게 되면 같은 D3라는 지점에서 봤을 때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디귿에 존재를 하고 이쪽에 A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기역에 존재를 하고 C 같은 경우에는 니은에 존재를 한다라고 이 표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 자극을 가장 빨리 받은 지점은 당연히 A가 되겠죠. 왜? 등산을 더 빨리 했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A가 전도 속도가 가장 빠른 거고 그 다음이 C이고 그 다음에 B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가 아니라 A의 흥분 전도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